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한반도로 밀려오는 전쟁의 기운, 박정희도 북한과 대화했다, 윤석열 아마추어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미국의 합참 의장은 한반도 전쟁 시에 재래식 탄약 소비율이 엄청날 거다, 이렇게 전쟁을 부추기는 그러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신동아에서는 북한이 3분 만에 용산 초토화 3전쟁 계획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보도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네, 당장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을 살얼음판 한반도다. 네, 이렇게 또 언론들이 전하고 있어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전쟁 우려 커졌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 대신에 비확산 추진할 수도,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식량 지원으로 전환점 삼아야 한미일 군사협력엔 일본 밑으로 갈 것,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NYT에서는 한반도 핵 전쟁 막기 위해 평화협정 체결을, 네,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네, 한반도로 밀려오는 전쟁의 기운, 윤 정부는 뭐하나, 네, 이렇게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네, 한겨레에서 보면은 박정희도 북한과 대화했다, 윤 대통령은 뭘 위해 강경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참조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네, 북한은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 31명의 특공대원을 내려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해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1983년에 북한의 버마 아웅산 테러가 있었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1984년 북한의 수해복구 지원 제안을 받아들여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적십자 회담, 경제회담, 체육회담 등이 이루어졌고 1985년 남북 이산가족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밀사가 오고 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이야기고,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외교,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유엔 동시 가입,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김일성과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했고, 김일성이 이제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무산됐지만 만약 이때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면 한반도 평화는 앞당겨지고 북한은 핵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남북 관계는 꽁꽁 얼어붙었지만, 네, 미국의 방코델타 아시아 북한 계좌 동결,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여러 악재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 관계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보다 더 나빠져 간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제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한반도 전쟁이 지금 북한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달러를 수출하면서 먹고 사는 나라고, 그 세계 권력을 쥔 이유가 달러 패권 때문인데, 그런데 지금
달러가 몰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달러가 몰락하면은 이거를 강달러, 킹달러, 갓달러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제 이 달러의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오게 되니까 메이드 인 아메리카에서 모든 거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그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현대차 미국이 다뤘던 문제, SK 그리고 삼성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행하는 걸 보면은 완전히 이거 비정상적인 거죠. 비정상적인 거. 이러한 부분들을 비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달러 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축통화 독점을 위해서 올리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핑계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계속 공급망을 꼬아놓고 이러고 있어요. 미국이 전쟁 같은 것도 보면 자작극 많이 벌이거든요. 자작극. 그래서 뭐 베트남전에서도 자작극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자작극 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보면은 미국이 대리전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프간에서도 그랬고 베트남전에서도 그랬고 결국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 국민들하고 젤렌스키 반 희생양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속에 미국이 담고 있는 것은 공급망을 독점하고 4차 산업 독점하고 달러 패권을 쥐고 그리고 지금 에너지 공급망, 뭐 식량 공급망으로 유럽을 흔들어 놨죠.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이게 우리가 뒤통수 맞았나 이러면서 미국에 막 반기 들고 막 그러는 모습들이 당연한 모습이고, 그러면서 뭐 지금 계속 아마 물밑으로 이렇게 달래면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받쳐줬던 게 이제 금태환제가 무너지고 나서 페트로 달러, 기름 원유, 석유 원유 결제를 달러로만 한다라는 게 지금 흔들리고 있죠. 지금 사우디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또는 많은 중동들이 이 페트로 달러 체제를 뒤흔드는데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국채가 버텨줘야 되는데 국채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이 국채를 막 팔고 있고 일본이 국채를 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미국은 기축통화 패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미국이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카드는 킹달러, 갓달러 안 먹히는 거예요. 다 안 먹히는 거예요. 이미 미국이 너무 세계를 우습게 본 거죠. 그러면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미국의 대리전으로 전개가 된 것처럼 미국은 계속 중동 전쟁 또 대만 중국 전쟁 그리고 한국 북한 전쟁을 부추기게 되는 거고, 일본은 교묘하게 이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군국주의, 군국주의의 또 하나의 패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고, 대동아 공영권의 향수에 젖어 있다. 일본의 극우들이.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지금 당하잖아요. 일본 언론의 이간질, 뭐 일본이 뒤통수 계속 후려치고 독도는 고유 영토다, 막 교과서에 싣고 막 이러고 있죠. 지금부터 다 꼬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관계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 뭐 노태우 대통령, 또 이명박, 박근혜, 이 노련함을 발휘했던 거예요. 노련함. 이런 걸 다 아니까 노련함을 발휘한 거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던 부분들, 또 전두환 대통령이 각종 교류를 전개했던 부분들은 이 노련함인 거예요. 노련함. 중요한 거는 전쟁 터트려 가지고 다 죽는 게 아니라 좀 강하게 대응을 하지만 뭔가 밀고 당기고 그리고 줄타기를 잘 해가지고 뭔가 이 균형의
이 균형의 상황을 유지해 나가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쟁을 한다 그래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무슨 주술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쟁 주술에.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굉장한 아마추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외교도 그렇고 지금 북한과의 외교 같은 경우에도 자칫 잘못하면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 전쟁으로 빨려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 극우들의 선악위에서 놀아날 수가 있어요. 북한과의 전쟁이 해법인 것처럼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북한과의 전쟁이 전개되면 웃을 사람들은 미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완전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이거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해야 되고, 지식인들이라든지 각종 양심 있는 종교인들, 양심 있는 언론인들, 양심 있는 정치인들이 바른 소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당정일체, 뭐 명예당대표 만세 막 이러고 있다가는 한국이 아주 이성과 합리를 잃어버리고 위험으로 치달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